청담동의 30대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이른바 주식 대박을 터뜨려서 호화주택에 살고 있고 청담동에 자신의 빌라 그리고 명품 차만 해도 수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이희진 씨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연루됐는지 출력물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수사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두 얼굴의 사이 아니냐. 일단은 이희진이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는지부터 보시죠.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그리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인기를 받았고요. 2014년에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해서 가입비를 받는 유료 회원만 수천 명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을 상대로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 주식을 사라고 권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본인의 청담동 200평대 빌라와 슈퍼카 사진들을 올리면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파악된 피해자만 3천 명에 이르러서 금감원은 검찰에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보도해드리겠는데요. 이희진 씨가 본인의 집이다. 나의 자산이 이렇게 많다. 나의 자동차들이 슈퍼카들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홍보를 했던 사진들을 저희가 몇 장 모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방송과 매체에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노란색 람보르기니죠. 굉장히 수십억, 수백억까지 하는 그 자동차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그리고 본인의 200평대 청담동 빌라에서 찍은 사진인데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사진. 수영장 앞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그런 사진. 그리고 본인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집 안에서 실내에 있는 수영장 안에서 뭐 수영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저렇게 실제 돈입니다. 화폐를 전시해 놓고 있는 저런 사진들. 돈이 많다 이거죠. 아까 외제차만 해도 30억에 해당하는 김병미 박사님. 네. 그런데 이 이희진 씨가 왜 사기죄로 연루가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조사받고 있는 혐의는요. 금감원에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권유하고 사라고 막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을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주식을 권유했다 그러면 만약 그게 쪽박 차는 주식이어도 거기 투자한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 이 사람이 도덕적 책무는 있겠으나. 근데 거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지금 막 나간 것 같아요. 본인이 비상장 주식이 헐값에 나온 걸 매입을 해요. 자기 회사로 만들어 놓고 그걸 사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수록 주식은 오르겠죠?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선 사실상 범법행위를 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자기가 주식이 오르면 자기 주식은 팔고. 예,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몇 건에 한해서 이런 사기 혐의를 벌였던 행각이 드러날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밝혀지겠지만 앞서 보셨던 저 엄청난 슈퍼카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강남의 수백억대 빌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식으로 돈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서민들, 개미들의 눈물, 혈세를 쥐어짜갖고서는 만들어낸 부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검찰이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된 측면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갖고 실질적인 이 사람이 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들이 투자를 해갖고서는 반토막 난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가장 큰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 첫 번째는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라는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예. 사람들이 웨이터 출신의 막노동 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형성했어라고 하니까 나 주식 잘해. 지금 저 차들이요. 부가티라는 외제차가 30억이 넘는 차량, 롤스로이스 차량도 보이고 저렇게 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네, 저런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 것 아닙니까? 포르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투자하면 너희들도 돈을 벌써라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혹해서 쏠리게 되는데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거 저는 국민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희진 씨 같은 경우가 개인이 나름대로 회사를 차려갖고 연간 1,000만 원의 회비를 걷어갖고서는 그 나름대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유명해지게 하기 만들기 위해서 여러 케이블 TV가 프로그램에 출연시켜갖고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블 TV가 과연
국민들께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의 책임은 없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예능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주식 정보를 다루는 그렇죠. 예. 무슨 경제 TV 이런 거 네. 많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인기를 얻었는데 거기서 주식 정보를 계속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허위 정보였다라는 건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 이희진 씨의 인터넷 카페, 투자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만 무려 1,000만 원가량을 지불을 해야 했고 한 피해자는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약해서 6,500만 원의 돈을 만들었는데 이 씨가 추천한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을 샀는데 모든 종목에서 다 반토막이 났고 정작 이희진 씨는 개미들이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팔아넘겨서 이득을 봤다. 이거 정확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이제 한다라는 거고 나중에 뭐 혐의가 더 드러나는 게 있겠다면 뭐 사기죄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요. 지금 검찰이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요. 네네. 회사와 집 10곳을 압수수색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방송도 다 중단된 상태고,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케이블 TV 같은 걸 보다 보면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혹합니다.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방송의 어떤 그 멘트들이나 내용들이 뭐 오늘 100만 원 넣으면 내일 1000만 원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도 상당하고 자기네들 대출 받지 거기에서 보험까지 해약하지 이러면서 몇 천만 원 만들어서 투자했다가 결국 지금 반토막 나는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 이희진 씨가 가장 문제죠. 99% 문제인데 예. 왜 너무 좋은 건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걸 믿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이성의 어떤 판단인 건데 너무 좋은 얘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투자자들에게도 과연 1%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진 씨가 과거 무슨 경제 TV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적금이나 보험은 뭐하러 들어요. 당장 해약하고 대출해서라도 장외 주식 사세요. 저를 믿으시라고요. 이 주식은 상장만 하면 100배, 1000배 수익도 낼 수 있어요. 투자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2배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특정 장외 주식 종목을 추천했는데 문제는 이미 그 특정 종목을 자기와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이 싼 가격에 대량 매수를 해놓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저 발언을 믿고 투자를 해서 주식이 오르면 자기 것만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챙기는 식의 수법으로 불을 불려왔다. 윤태곤 실장님, 금감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할 정도라면 이 정도 혐의가 어느 정도 불법성, 위법성은 정확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뭐 바라는 건요. 사전에 예방적인 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보 채널에도 윤리 규정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겨지는 순간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저런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서도 요즘은 유사수신 행위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아는데 계속 이제 돌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감시 체제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이 다 터진 다음에 하면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돈을 1,000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차 팔고 뭐 어떻게 해봤자 또 뒤에 빚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청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또 예. 재산 자기 명의로 안 해놨을 경우도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걱정이 드네요.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뭐 펀드는 산 적이 그 간접 펀드는 한 적이 있지만 저런 거 모르는데 우선 저런 행태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집에 뭐 부유한 집이니까 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 차는 이제 왔다 갔다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대가 필요한데 저런 슈퍼카를 놓고서 앞에 저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한 현혹한 목적, 것이다. 현혹하려고 한 예. 일부 목적이죠.